우레메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김청기 감독이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심영래를 주인공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극장판 어린이 영화이다. 그 시리즈는 86년 1편 외계에서 온 우레메를 시작으로 외계에서 온 우레메 2, 외계에서 온 우레메 전격 3작전, 썬더부이 출동, 뉴머신 우레메 5, 제3세대 우레메 6, 돌아온 우레메 7, 에스퍼맨과 우레메 8, 무적의 파이터 우레메 등이 있으며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으로부터 매의 형상을 한 외계 로봇 우레메 에스퍼맨이 탑승하여 지구를 지킨다라는 단순한 권선징악적인 스토리로 당시 어린이 시청자를 웃고 올린 전설의 명작이다. 최초 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기획했던 김청기 감독은 애니메이션 비용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대안으로 특수 촬영 방식을 채택했고, 주역 메카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애니메이션 처리되어 그 당시 영화를 바라보던 나의 눈에도 꽤나 이질감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천둥을 뜻하는 표준어인 우레에서 유래된 우레메는 1편부터 등장한 우레메 로봇이 표절 시비가 붙어있는 닌자전사 토비카게의 주역 메카 중 하나인 복내응에서 그 영향을 받아 장명됐다라는 설이 있고, 당시 인기가 많았던 후레쉬맨 역시 이 우레메의 영향을 받아 장명됐다라는 카더라가 있다. 우레메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비행기 사고로 모든 승객이 죽은 가운데 신비한 힘에 의해 본인 혼자 살아남아 바보가 됐다라는 설정을 가진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다. 평소에는 배우인 심영래가 연기해 당시 인기 많았던 영구의 캐릭터로서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며, 에스퍼맨으로 변신하면 후시 녹음으로 전문 성우가 직접 연기를 펼치며 나름 카리스마 있는 정의의 수호자로 표현된다. 1편은 서령범 성우, 2편부터 6편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한진 성우가 열연을 펼쳤으며, 이는 에스퍼맨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당시 녹음 기술의 열악함이나 떨어지는 연기력을 커버하기 위해 한 이유가 매우 크다. 에스퍼맨은 변신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타인의 시선이 없는 자신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옆돌기를 한 다음 무릎을 굽히면 변신이 가능한데, 이 당시 우레메를 봤을 많은 어린이들은 에스퍼맨으로 변신하기 위해 옆돌기를 연습하곤 했다. 참고로 우레메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에스퍼맨을 심영래가 연기한 것이 아니라 스파크맨이라는 또 다른 전설의 괴작의 주인공으로 심영래가 캐스팅되며, 같은 시기 제작됐던 우레맨 6편에선 한정으로 바뀌었다가 심영래가 없는 우레메는 우레메가 아니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후 계속된 시리즈에선 다시 심영래가 복귀하게 되었다. 우레메 시리즈의 히로인으로서 에스퍼맨의 파트너이자 외계인이다. 실버톤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딱 달라붙는 전신 타이즈 복장으로 무한의 상상을 펼치게 해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일리는 천은경님으로 1편, 3편, 4편에서 열연을 펼쳤고, 가끔씩 TV에 출연해서 근황을 전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삼계탕집을 운영하며 꾸준히 팬카페에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서도 심영래와 33년 만에 재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과 함께 그 시절을 회상했다. 그 당시 우레메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의 BTS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심영래의 출연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로봇의 출연이라는 이유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레메의 로봇 디자인은 앞서 설명했듯이 MBC에서 방영했던 슈퍼K, 원작 닌자전사 토비카게의 메카 로봇인 복내응의 정말 반박 불가한 표절 디자인이다. 이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어린이용 특촬 애니메이션들은 완구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게 되고, 이는 스폰 완구 회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일이 진행된다. 8, 90년대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미 단물 쪽 빼고 헐값에 넘긴 완구 금형을 국내로 가지고 와 완구를 제작하는 사례가 정말 많았고, 해서 비슷하고 같은 표절작 완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시대를 감안한다고 해서 결코 쉴드 칠 생각은 없다. 그치만 뉴머신 우레메는 지금 봐도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된다. 김청기 감독의 주도하에 리메이크가 준비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알렸었다. 이는 태권브이 리메이크와 비슷한 궤를 함께하는데, 새로운 리파인 버전의 우레메와 현대 감각을 살린 작품이 나온다고 해 많은 아재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관심을 몰았었다. 그러나 2017년 우레메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피규어 뮤지엄 W에 양도하게 되며, 그 이후의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던 가운데 새로운 에스퍼맨이라는 그래픽 노블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DC 코믹스의 슈퍼맨 언체인드를 고스란히 가져다 놓은 디자인이었고, 이를 본 많은 팬들은 실망감과 그럼 그렇지 라는 반응을 얻어내며 정부에서 지원금을 타먹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우레메는 당시 국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사실상 최초의 특촬물이며 특수효과, 분장, 세트장 촬영 등이 이루어져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김청기 감독 주도하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건 정말 당시 시대를 비추어 봤을 때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봐야 일본 짝퉁 표절작을 뭘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겠지만, 물론 당시 일본의 특촬물들을 보면 우리와는 수준 격차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영화 산업 자체도 지금처럼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시장도 아니었고, 어린이용은 진짜 애들용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대로 그런 배경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칭찬받고 인정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이면이 명백히 있어서 아쉬운 부분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다. 1988년 8월부터 90년 3월까지 일본의 뉴타입과 비슷한 컨셉으로 발행한 애니메이션 전문 잡지 우레메가 있었다. 대부분 우레메를 비롯한 김청기 감독의 메카들이 등장했으며, 감독의 종교적인 성향과 컨텐츠 미부족, 감독 본인의 자화자찬과 먼저 선점하고 있던 일본과 미국의 서브컬처 잡지들에 비해 볼 곳이 없었던 이유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짧은 연재 기간을 끝으로 폐간한다. 이번에 시네 마사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샤크라의 황보와 나 얄리가 우레메에 대해 토크를 이어간다고 한다.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바랄게요. 안녕.